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7일을 공개합니다. 거짓말이 난 모모. 2018년 8월 중국 스촨성 청두 남성 탕 씨가 여자친구 양 씨와 함께 고급 자동차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자기야, 정말 차 사주는 거야? 나 가정에 돈밖에 없다니까 그래. 아 우리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사줄 수가 있어. 아 마음껏 골라봐. 근데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탕 씨. 이 여자친구는 70만 위안, 한화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골랐고요. 호기롭게 결제를 하려던 탕 씨는 잠깐만 돈이 모자라네. 아 자기야 돈 좀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양 씨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매장을 나섰습니다. 아 근데 뭐 차 사주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 자체가 좀 수상했는데 이거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친구 탕 씨가 향한 곳은 은행이 아닌 마트. 자, 그리고 그곳에서 탕 씨가 흉기에 찔려 발견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마트에서 왜 흉기에 찔려? 실제로 좀 혈흔이 좀 낭자하 있죠. 어머나. 저 쪼그려 앉은 사람이 탕 씨예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마트를 왜 갔어? 마트에 ATM기가... 사실 탕 씨는 처음부터 차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허허... 뭐야? 하지만 이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며 잔뜩 허세를 부려놓은 터라 차마 이걸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탕 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강도 자작극을 감행, 직접 마트에서 과일 칼을 구매한 뒤 자해. 그리고는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인출한 돈을 강도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아니 뭐 저런 거짓말을 몸을 상해가면서 하냐. 야, 이 엔딩이 너무 궁금한데. 네, 강도 자작극을 벌인 탕 씨는 경찰서에서도 끝까지 강도를 당한 거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만요. 경찰이 이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찍힌 인근 CCTV를 확보하자 결국 사실을 실토, 열흘 구금형과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해치는 거짓말.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발 정직하게 삽시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모모의 끝나지 않은 거짓말. 캐나다인 14살 납치 피해자 오로라 헵번, 스웨덴 왕족 아니카 데커, 미국인 보모 17살 하퍼 에르난데스, 캐스팅 에이전트 미세스 저비스. 혹시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각국을 대표하는. 각국을 대표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아니면 한 사람의 거짓말에 농락당한 피해자들? 아, 피해자들. 연쇄 피해자.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동일인물. 모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서 약 70개의 가명으로 신분을 속여온 일명 연쇄 사기꾼의 진짜 정체는요. 30대 여성 사만다 아조파르디입니다. CIA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름으로 사기쳤는지도 기억 못하겠다. 원래 이름도 기억 안 나겠다. 그러니까. 이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화려한 거짓말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2013년 아일랜드에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우체국 앞에서 서성거리는 농아 소녀로 언론의 주목. 당시 20대 호주인이었지만 손짓으로 자신을 14살로 속였고요. 그녀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 아일랜드 경찰, 법의학연구소, 출입국 관리국, 인터폴 등 수많은 공권력이 투입되게 만들었지만 곧 그녀의 진짜 정체가 탄로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로 10대 소녀인 척, 피해자인 척, 사람들을 속여 보호를 받거나 심지어 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2018년엔 신분을 속이고 보모로 일하던 집주인의 신분을 도용. 2019년 호주에 위치한 프랑스인 가정에서 10대 소녀 보모 사카로 사람들을 속이던 중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약간 리플리 증후군인가? 약간 거짓말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민폐죠, 민폐. 법원은 극단적인 유형의 거짓말이 내부적으로 동기가 부여됐으며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아동 납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석방 후 2021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전 사실 성폭행 피해자예요. 브리즈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요 마음의 병을 얻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살고픈 그런 마음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마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없네. 아, 결국 2022년 5월에도 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고요. 뻔뻔하게도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요? 저는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와. 라며 발뺌. 이에 법원은 정신건강치료와 함께 3년간 지역사회 교정을 명령했습니다. 아 진짜 조금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에 자신까지 가두고만 사기꾼.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엄마. So in the course of the last 2 years, we have found that we are losing function of some of the organs because they're not receiving the right signals from her brain. And through all of that, we've learned that her passion for softball, she was going to have to hang up her cleats because it was too physical and too much for her to try to cope with the daily pain that she was in. 아이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제 꿈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참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은 진짜 눈이 가고 그럼. 또 공감이 되네요. 진짜. 우선 영상 속의 모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34살의 엄마 린지 아블과 그녀의 11살 딸 라일리로요. 모녀는 2021년 3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딸 라일리가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블은 SNS에 딸 라일리의 치료 과정, 일상을 업로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모녀를 응원하며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엄마 아블은요? 딸 라일리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사이트에 사연을 올려 딸 라일리의 치료비로 $4,000, 한화 약 45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오늘 주제가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여서 거짓말로 뭔가 사연을 만들어냈다. 이건 좀 아니길 바랍니다.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불길하다. 아니, 그러니까 불길해 지금. 얼마 뒤 경찰에게 접수된 익명의 제보. 아블은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기부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라일리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심지어 라일리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은 대부분 여행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사건에서 딸 라일리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뭐예요? 사실 딸 라일리는 희귀병에 걸리지 않았지만요. 엄마 아블은 라일리, 네가 큰 병에 걸렸어. 살고 싶으면 엄마 말 들어야 돼. 알았지? 딸 라일리가 스스로 희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도록 세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엄마 말이니 철석같이 믿었던 라일리는요. 정말 자신이 희귀병에 걸린 줄 알고 진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 아동학대지 이건 완전히. 완전 학대죠. 이건 아동학대예요. 총벌받아, 정말. 아니 우리 라일리 이거 건강하게 잘 하려나 모르겠네. 진짜 걱정도 죽겠네. 걱정이다 진짜. 정말 어린애인데. 이후 라일리는 거짓말쟁이 엄마로부터 분리, 아동보호시설에 위탁이 됐고요. 법원은 딸 라일리에 대한 엄마 아블의 양육권을 박탈. 아블의 전 남편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0위 공개합니다. 환자들을 울린 모모. 피해 환자 최소 25명. 2022년 베네수엘라 피임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임신하는 사태가 발생. 초유의 의료 스캔들로 베네수엘라인들이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피임 시술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면 뭐 이렇게 의료 비리? 뭐 이런 거?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의사에게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발칵 뒤집은 의료 스캔들의 가해자는 산부인과 의사 호세 다니엘 로페즈였습니다. 로페즈가 환자들에게 한 시술은 임플라논,
임플라논이란 팔뚝 아래 작은 막대 모양의 임플라논을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뭐야? 이건 임플라논이 아니라 사탕 막대기잖아. 뭐? 에? 다른 산부인과 의사가 우연히 SNS 홍보글에서 로페즈의 시술 사진을 발견. 하지만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충격적이게도 의료기구가 아닌 사탕 막대기가 환자의 몸에 엉터리로 시술됐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 의사는 맞아? 자, 이제 그런 게 의심되기 시작하죠. 아니 가짜 시술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저도 낚이려고 막대기를 넣어놨다고. 아니 그럼 적당했어요. 사탕 막대기가 뭡니까 저게? 사람 몸에다. 몸 썩지 않아? 저거 뭐야? 사실 산부인과 의사 로페즈, 그의 진짜 정체는 의사 면허를 위조한 가짜. 그것도 가짜였어? 그는 의료 당국도 속인 채 보건소, 병원 등에서 근무하며 태연하게 한 생명을 잉태하는 산모들을 진찰했고요. 심지어 의학적 지식도 없는 그가 다른 의사의 처방전까지 도용. 뿐만 아니라 피임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사탕 막대기로 가짜 시술까지. 그에게 가짜 임플라논 시술을 받은 환자만 최소 25명으로 드러났고요. 가짜 의사의 거짓 의료 행각에 베네수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면허를 위조했나 봐. 아, 그 아니요. 수술을 그냥 버젓이 한 거예요. 지금 수술장에 들어가지고. 한 거지. 네네. 가짜 의사 로페즈는 자신의 거짓 행각이 발각되자 도주를 시도. 하지만 경찰에 붙잡혀 불법 의료 행위, 허위 문서 사용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와 생명을 기만한 가짜 의사. 당신이 쉽게 속인 대가는 절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9일을 공연. 모모의 장례식. 2018년 온두라스. 고요한 밤, 인적이 끊긴 묘지에서 무덤을 파헤치는 한 남자. 그리고 잠시 뒤 아니 뭐야? 뭐야 이건? 무언가를 발견한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무덤이 없나 보다 시체가. 귀신이 나왔어? 그는 대체 왜 한밤중에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내 로사 디아즈가 쌍둥이를 임신한 뒤 아이들이 태어날 날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남편 멜빈 멘도사. 시간이 흘러 임신 9개월 차 만삭이 된 아내 디아즈는 갑작스런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남편 멘도사가 받은 충격적인 전화.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기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 디아스는 출산 도중에 쌍둥이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유, 아이를 잃은 슬픔은 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부부는 너무 일찍 떠난 아기를 기리며 서둘러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관례에 따라 남편 멘도사와 가족들은 묘지에서 아내 디아스를 기다렸고요. 이윽고 디아스가 아기의 관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보, 우리 아기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기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멘도사. 하지만 아내 디아스는 관을 열어보자는 멘도사의 요청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불안하다. 끝까지 아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아내 디아스. 결국 아기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장례식을 마쳐야 했던 멘도사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지우지 못했는데요. 그래. 게다가 그의 친구들 또한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수상함을 느끼기는 매한 가지였고요. 혹시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멘도사는 결국 땅에 묻은 아기의 무덤을 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열어본 아기의 관. 정말 충격적이게도 관 안에는 아기의 시신이 아닌 아기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이, 뭐야? 아니 왜 저런 짓을 해? 아 아기 관이구나 저게. 근데 저 인형을 넣었다고? 왜? 뭐야? 왜? 알고 보니 아내 디아스의 쌍둥이 임신은 애초에 거짓말. 아내 디아스는 출산일이 임박해오자 거짓말이 들킬까 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사망했다며 또 거짓말을 했고요. 존재하지 않는 아기 대신 아기 인형을 묻어서 모두를 속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또 다른 쌍둥이는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다는 또 다른 거짓말까지 치밀하게 계획해두었습니다. 아니 뭐하러? 왜? 뭐로? 애초에 그냥 임신한 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 되는 일 임신 아닙니까? 아니었어 여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며 일어난 비극. 결국 그 끝없는 거짓말이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갉아먹는 족쇄가 됐던 건 아닐까요?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8일을 공개합니다. 청년 의사의 모모. 2020년 11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모두가 공포에 떠는 가운데 24살의 청년 의사 이그나시오 니콜라스 마르틴은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에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감염병 대응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희생 정신을 보여준 아주 훌륭한 의료인이네요. 그렇죠. 네. 마르틴은 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했고요. 2개 이상의 클리닉에서 진료하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 모두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뉴스 인터뷰를 도맡는 등 센터의 마스코트로 떠올랐는데요. Mi nombre es Ignacio Martín, soy médico voluntario del COE, vengo desde Córdoba para darle una mano a Bello 이 Dolores. 영상 좋아 보이는데. Trabajo en el centro de operaciones TAC. En el caso de que sea una 인터뷰도 많이 했구만. 그러니까 거의 뭐 대변인인데 이 정도면. 또 잘생겼잖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데 아 제발 하지 그런데 마. 하지 마. 하지 마. 마르틴이 센터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 왜 진단을 이렇게 했지? 혈관 질환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불안합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 때문에 혈관 질환이 와 말도 안 돼. 나도 그러니까. 알겠다 그건 이게 아니. 뭐 호흡기잖아요. 호흡기인데 무슨 혈관 질환이 왜 옵니까? 센터의 한 관계자가 마르틴이 혈관 질환이 코로나19에서 왔다는 진단을 내린 것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 의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마르틴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아 근데 어떻게 면접 봐서 저기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감염병 대응센터라면서요. 아니 언론 인터뷰도 시켰다면서. 그러니까요.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마르틴은 의사는커녕 대학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었고요. 병원 이송 요원으로 잠깐 근무한 게 전부였습니다. 나이도 24살이 아닌 19살. 왜 이래? 그런 그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건 우연히 한 여의사의 의사 면허를 손에 넣으면서부터였는데요. 의사 면허 속 나이와 이름을 위조해 하루아침에 의사가 됐던 거죠. 심지어 선생님들 괜한 인포데믹스에 속지 마세요. 그러다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도 그럴듯하게 사용해 그 누구도 그가 가짜 의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가 그때 확산 일로였기 때문에 의료진이 부족했잖아요. 부족했죠. 맞아. 검증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일단 빨리빨리 들어가서 하라고 막 그랬나 보다. 아니 자기가 사고도 들어가 놓고 카메라 앞에서 왜 인터뷰를 해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조사 결과 코로나19 오진 등 엉터리 처방을 남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르틴의 가짜 행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사뿐 아니라 사진작가나 교통단속, 전담,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사칭을 하고 다닌 이유, 다름 아닌 뒷돈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위 남용 및 불법 의료 행위,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요. 그에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 사망한 환자도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전 범죄야.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뻥을 치면 어떡합니까? 처방 때문에 사망했는 살인죄죠. 살인죄지. 자신의 만족이나 욕심을 위한 거짓말이 타인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